새벽 4시 30분.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강지훈의 세상은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감각은 이미 동트기 전 새벽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온 집안을 채운 고요함은 그에게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작은 소리들이 엮어내는 복잡한 타페스트리였고, 지훈은 그 모든 실의 떨림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청중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이불이 스치는 소리, 매트리스가 그의 무게를 받아 미세하게 내려앉는 소리, 맨발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는 소리까지.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정교하고 신중했다. 지난 2년간 그의 몸은 눈을 대신해 소리와 촉각으로 공간을 기억하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거실로 향하는 12걸음, 주방으로 꺾어지는 정확한 각도, 그리고 식탁까지의 7걸음. 그의 머릿속에는 이 집의 완벽한 음향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주방에 들어선 그는 능숙하게 손을 뻗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리는 낮은 저음이 그의 귀에 익숙하게 울렸다. 그는 손끝의 감각으로 우유갑의 차가움과 계란의 매끄러운 표면을 구별했다. 아들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아빠, 좋은 아침. 아직 잠이 덜 깬 민준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민준이가 침실 문을 여는 소리, 작은 발이 카펫 위를 걷는 소리, 그리고 지금 식탁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를 통해 아이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우리 민준이 일어났구나. 좋은 아침. 오늘은 곰돌이 모양 토스트 해줄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토스터기에서 빵이 구워지는 동안 그는 후각에 집중했다. 고소한 빵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정확한 순간을 알고 있었다. 타기 직전. 가장 바삭하고 맛있게 구워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토스트가 튀어 올랐다. 그는 접시에 토스트를 담고 우유가 든 컵을 민준이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그의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민준이의 작은 손이 닿을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다. 우와 아빠, 최고 아빠는 어떻게 눈도 안 보이는데 맨날 이렇게 잘해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여전히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빠는 민준이의 모든 걸 들을 수 있으니까. 민준이 숨소리, 웃음소리, 심장 뛰는 소리까지도.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아침 식사가 끝날 무렵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찰칵, 띠리릭. 아내 서연이었다. 그녀는 보통 이 시간에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밤샘 모임이 잦아진 이후로 그녀의 귀가 시간은 예측 불가능해졌다. 다녀왔어. 어머, 민준이 벌써 일어났네. 서연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는 늘 나던 은은한 비누향 대신 낯설고 값비싼 머스크 향수 냄새가 났다. 그 향기는 지훈의 예민한 후각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마치 낯선 남자의 존재를 알리는 불협화음 같았다. 여보, 왔어. 피곤하겠다. 민준이 아침 먹이고 있었어. 지훈은 평소처럼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영이었고 그의 무기였다. 서연은 지훈의 뺨에 의무적으로 입을 맞췄다. 그녀의 입술은 차가웠고 그 짧은 접촉에서 그는 어젯밤 그녀가 마신 와인의 미세한 잔향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늦겠다.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지훈만이 감지할 수 있는 미세한 거리감이 있었다. 마치 잘 훈련된 배우가 대본을 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훈을 보살펴야 할 짐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 사실은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단어, 모든 숨결에 배어 있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얇게 내려앉은 오디오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매킨토시 앰프, B&W 스피커, 그리고 수많은 케이블과 믹서. 그것들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사운드 엔지니어였던 강지훈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사고 이후 그 장비들은 마치 주인의 운명을 따라 깊은 침묵에 잠긴 듯했다. 서연은 종종 그 장비들을 보며 저 고철 덩어리들, 자리만 차지하고 언제 한번 싹 다 치워버려야 하는데 라고 투덜거렸다. 그녀는 그 장비들이 지훈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민준이가 손에 들고 있던 우주선 장난감을 놓쳤다. 탁 대구르르 쨍그랑 플라스틱 우주선이 마룻바닥에 부딪히고 굴러가다 유리 장식장 모서리에 부딪혀 작은 부품 하나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강민준 조심 좀 하랬지. 또 고장냈잖아. 하지만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여보, 많이 망가지지 않았어. 왼쪽 날개 끝에 있는 작은 LED 덮개만 깨진 것 같아. 그리고 아마 배터리 접촉 불량이 생겼을 거야. 소리가 나다, 말다 하네. 그의 말의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서연과 그녀의 어깨 너머로 지훈을 바라보던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지훈의 말은 정확했다. 우주선은 왼쪽 날개 끝이 살짝 깨져 있었고 버튼을 누르자 불빛과 소리가 깜빡거리다 이내 꺼져버렸다.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훈을 쳐다봤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냥 소리만 듣고. 지훈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소리가 다르잖아.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구르는 소리, 그리고 유리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 깨진 파편의 크기까지도 소리로 짐작할 수 있어. 내 직업이었잖아. 그의 대답은 너무나 완벽했다. 시각을 잃은 대신 청각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혀를 찼다. 하여튼 별나긴 민준아, 빨리 옷 갈아입어.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다. 지훈의 초점 없는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 번뜩였던 차가운 빛을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다. 서연의 놀람, 그녀의 의심, 그리고 의심이 안도로 바뀌는 그 찰나의 표정 변화까지도. 그날 오후 서연은 민준이를 데리고 마트에 다녀왔다. 그녀는 지훈에게 장본 물건들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아, 피곤해. 민준이가 또 말도 안 되는 걸 사달라고 어찌나 조르던지. 뭘 사달라고 했는데 무슨 우주 탐사선 모델이라나. 박스도 엄청 크고 비싸기만 한 걸.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 안 그래도 당신 병원비 때문에 힘든 거 알면서. 그녀는 습관처럼 돈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은 지훈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신을 희생적인 아내로 포장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끝으로 더듬어 통조림과 채소들을 제자리에 정리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연의 목소리, 톤, 단어 선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위선을 분석하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서연과 민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지훈은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그의 유일한 성격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켰다.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음성 지원 프로그램 스크린 리더를 통해 제어했다.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좌표를 소리로 변환해 듣고 키보드 단축키만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사고 전에 그가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받은 돈이 아직 소액 남아있는 비상금 계좌였다. 서연은 이 계좌의 존재를 몰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민준이가 갖고 싶어 했던 우주 탐사선 디럭스 세트를 검색했다. 가격은 서연의 말대로 꽤 비쌌다. 그의 비상금 대부분을 써야 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였다. 이것이 그의 작은 저항이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그는 아들에게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아버지였다. 서연이 쓸데없는 것이라며 짓밟아버린 아들의 작은 꿈을 그는 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지켜주고 싶었다. 배송 주소를 입력하고 모든 주문을 마친 그는 컴퓨터를 껐다. 방 안은 다시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 먼지 쌓인 오디오 장비의 실루엣을 비췄다. 지우는 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앰프의 차가운 금속 표면을 쓸었다. 그의 손끝에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절망, 그리고 미래의 복수에 대한 다짐이 교차했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의 연극은 이제 막 1장이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관객은 단 2명, 한서연과 그녀의 정부. 그리고 이 연극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는 바로 강지훈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대인 이 어둠 속에서 완벽한 청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할 것이다. 복수의 교향곡이 연주될 그날까지 그는 기꺼이 눈먼자가 되어 이 지옥 같은 일상을 견뎌낼 것이다. 유튜브 스타일 클로즈업,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감성적인 배경음악이 깔린다. 내레이션 한 남자의 세상은 소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진실의 무게, 그의 처절한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어제 주문한 우주 탐사선 모델이 배송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음성으로 확인했다. 배송 시간은 오후. 아내 서연이 필라테스 수업을 가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의 계획에 차질이 없으리라는 작은 안도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집 안은 서연과 민준이가 나간 뒤 찾아온 정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 정적은 텅 빈 공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었다.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익숙한 저음, 벽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이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커튼을 미세하게 흔드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뒤섞여 2년 전 그날의 기억을 불러오는 방가쇠가 되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링거액 떨어지는 소리,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의 바쁜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응급실의 소란함. 지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한 통증과 함께 그의 의식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흐릿했다. 자동차 사고였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그의 차를 들이받았다. 기억의 마지막 조각은 산산조각 나는 헤드라이트의 섬광과 찢어지는 금속성이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뿌연 회색빛이었다. 형태는 어렴풋이 보였지만 색깔도 초점도 없는 세상, 의사는 뇌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신경 손상이라고 했다. 회복될 수도 있지만 영구적인 손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절망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짓눌렀다. 대한민국 최고의 황금귀를 가졌던 사운드 엔지니어 강지훈. 이제 그는 눈뜬장님 신세가 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아내 서연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박태민이었다. 지우는 힘겹게 입을 열어 그들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대화를. 상태는 좀 어때? 태민의 목소리였다. 평소의 쾌활함은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사말이 최악의 경우엔 실명할 수도 있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서 지우는 걱정과 안타까움을 읽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태민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안타깝게 됐군. 지훈이 그놈,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이제 소리만 듣고 살아야 한다니.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지훈은 아내가 자신을 위로해 주길 바랐다. 괜찮을 거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겠다고 말해 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이어지는 서연의 말은 그의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다. 어쩌면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저편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극도로 낮춰져 있었다. 어쩌면 이게 우리한텐 더 잘된 일일지도 몰라. 태민 씨,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청각은 그 순간 너무나도 선명했다. 태민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났다. 서연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만약 지훈 씨가 앞을 못 보게 되면.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의심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알 수 없게 되는 거잖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 그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사고 현장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확인하고 있었다. 태민은 처음에는 주저하는 듯했다. 그래도 너무 잔인하잖아. 지훈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잔인해. 우리가 매번 눈치 보면서 만나야 했던 건 안 잔인하고 당신 아내가 당신 의심할 때마다 나한테 와서 하소연했던 건 이제 그런 거 다 끝낼 수 있어. 지훈 씨 재산 관리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게 될 거고 불쌍한 남편을 돕는 착한 아내와 친구. 누가 우리를 의심하겠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대신 기회를 포착한 자의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녀의 논리에 태민은 서서히 설득당하는 듯했다. 하긴 태민이 마침내 동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마저 섞여 있었다. 눈먼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한텐 오히려 편해지겠네. 놈이 온 놈. 그 단어가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침대에서 일어나 저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뜨거운 분노와 배신감이 지나간 자리에 섬뜩할 정도의 냉정한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 지금 내가 일어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분명 잘못했다고 빌겠지만 그건 진심이 아닐 것이다. 그저 들켰기 때문에 하는 사과일 뿐. 그리고 그들은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나를 속이려 들겠지. 증거도 없이 나는 그저 의부증에 걸린 환자로 취급받을 것이다. 아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는 눈을 감았다. 뿌옇게나마 보이던 세상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그의 청각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서연의 하이힐이 복도 바닥을 또각거리며 울리는 소리. 태민의 구둣발이 그 뒤를 따르는 소리. 그 소리들은 마치 그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때 지훈은 결심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을 것이다. 의사들이 내 눈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해도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기꺼이 눈먼 놈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당신들의 모든 거짓말, 모든 위선, 모든 비밀스러운 만남들을 내 귀에 담아둘 것이다. 당신들이 나의 시력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며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것은 지독하고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기적처럼 그의 시력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흐릿했던 세상이 다시 초점을 찾고 색깔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의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빛을 되찾은 세상 앞에서 눈을 감고 완벽한 암흑을 연기했다. 모두가 그를 동정했다. 유망한 사운드 엔지니어의 비극적인 추락. 아내 서연은 그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그를 간호하는 천사가 되었다. 친구 태민은 앞을 못 보는 친구를 위해 사업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는 의리 있는 친구가 되었다. 그들의 완벽한 연극 무대 위에서 지훈은 가장 중요한 소품, 즉 무력하고 불쌍한 장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디어링,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는 소리가 지훈을 길고 긴 회상에서 깨어나게 했다. 그는 소파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주차장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박태민의 독일제 세단이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차종과 연식까지 알아맞힐 수 있는 그였다. 차가 주차 공간으로 들어서는 소리, 시동이 꺼지는 소리,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구둣발이 아스팔트를 거쳐 건물 입구로 향하는 소리. 모든 소리의 순서와 강역이 그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졌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다시 완벽한 어둠의 연기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태민의 발소리는 2년 전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발소리와 정확히 겹쳐졌다. 그때는 무력하게 듣고만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 발소리는 사냥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포식자의 발소리였다. 하지만 그 포식자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이미 사냥꾼의 함정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냥꾼은 지금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그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었다. 떡, 현관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울렸다. 지훈의 입가에 누구도 볼 수 없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들어와, 태민아, 문 열려 있어.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하고 다정했다. 유튜브 스타일, 클로즈업,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긴장감 있는 배경음악이 깔린다. 내레이션 모든 비극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복수를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귀는 모든 진실을 듣고 그의 기억은 모든 배신을 기록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그의 첫 번째 방역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태민은 익숙하게 현관으로 들어서며 과장된 동정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괜찮아.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아서 어제 잠은 잘 잤고. 그는 손에 들고 온 고급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집안. 두 남자만이 존재하는 공간의 공기는 미묘하게 무거웠다. 태민이 풍기는 짙은 스킨 향과 집 안에 배어있는 지훈의 비누 향이 어색하게 뒤섞였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와줘서 고맙다. 친구, 지훈은 소파에 앉은 채로 고개만 돌려 태민이 들어온 방향을 향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귀는 태민의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바닥에 끌리는 구두 소리, 소파에 앉으며 내쉬는 숨소리, 그리고 가죽 서류 가방을 여는 지퍼 소리까지. 태민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지훈아, 내가 괜한 오지랖 부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내 사고 보험금이랑 재산 문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친구를 걱정하는 듯한 톤을 유지하고 있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냐. 너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 등쳐먹으려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전문가들한테 좀 알아봤어. 이 투자 신탁 상품이 있는데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꽤 괜찮아. 내 돈을 그냥 은행에 썩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과도 같았다. 태민은 지훈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는 눈먼 놈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저 자신의 말을 믿고 고분고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게. 어차피 넌 글자를 못 보니 내가 직접 읽어주는 게 편하겠지. 태민은 계약서의 첫 장을 펼쳤다. 그는 의도적으로 쉽고 명료한 단어를 골라가며 상품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조항들만 골라 유창하게 읽어 내려갔다. 높은 수익률, 안정적인 투자처, 세금 감면 혜택.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지훈의 귀에는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독의 성분이 느껴졌다. 제어지스멀. 지훈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태민의 목소리 톤은 평소보다 미세하게 높았다.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의 성대가 미세하게 긴장하며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었다. 또한 그는 숨을 들이쉬는 강역이 불규칙했다.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였다. 그래서 이 상품에 가입하면 매 분기마다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네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거다. 태민이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이 필라테스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다. 어머, 태민 씨 오셨네요. 아, 서연 씨, 마침 잘 왔어요. 지금 지훈이 재산 문제 때문에 좋은 상품이 있어서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태민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등장은 태민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이제 자신의 편이 한 명 더 늘었으니 지훈을 설득하기는 더욱 쉬워질 것이었다. 정말요, 잘됐다. 안 그래도 지훈 씨 앞으로 된 보험금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태민 씨가 도와주시면 든든하겠네요. 그녀는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다. 남편을 위하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두 사람은 완벽한 공범이었다. 태민은 서연의 등장에 더욱 힘을 얻어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다. 바로 그가 숨겨놓은 독소 조항이 있는 페이지였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동의 사항만 확인하면 돼. 특별한 건 없고 일반적인 위임 조항 같은 거야. 예를 들어
네가 직접 서명하기 힘든 상황일 경우를 대비해서 대리인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지. 내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모로 편할 거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가 읽는 부분은 제7조 특약 사항이었다. 하지만 그는 제7조의 1항과 2항은 건너뛰고 가장 무난해 보이는 3항, 대리인 지정 조항만 읽어주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태민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만들어내는 모든 소리에 집중했다. 태민이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다른 페이지들보다 유독 그 페이지만 넘기는 소리가 미세하게 더 길었다. 종이가 손가락에 감겼다가 펴지는 마찰음이 달랐다. 마치 중요한 내용을 가리기 위해 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누르고 있다가 재빨리 다음 장으로 넘기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민의 호흡, 그가 제7조를 언급할 때 그의 목에서는 아주 짧게 0.1초도 안 되는 컥 하는 미세한 막힘 현상이 있었다. 성대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가 풀리는 소리. 일반인은 절대 알아챌 수 없지만 수만 개의 사운드 소스를 분리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했던 지훈의 귀에는 대포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처럼 건조하고 평온했다. 태민아, 왜 그래? 지훈아,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도 있어. 태민은 인심 쓰듯 물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방금 읽어준 7조 말이야. 그 페이지. 다른 종이보다 좀 얇은 것 같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민과 서연의 얼굴에 떠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태민은 당황한 기색을 했어 감추며 되물었다. 종이가 얇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소리가 좀 달라서. 종이를 넘길 때 나는 소리가 다른 페이지들이랑 달라. 꼭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코팅이라도 한 것처럼. 미세하게 더 매끄럽고 높은 톤의 소리가 나. 혹시 그 페이지에 무슨 특별한 내용이라도 적혀 있는 건가 해서. 제7조 1항이랑 2항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 한번 다시 읽어줄래? 지훈의 말은 한치의 논리적 허점도 없었다. 시각을 잃은 사람이 다른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소리가 다르다는 그의 주장은 너무나도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건너뛴 1항과 2항을 지목한 순간 태민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7조 1항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지정된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제7조 2항 계약자는 본 계약 해지 권한을 대리인에게 일임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사실상 지훈의 모든 재산을 태민의 손에 넘기는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는 조항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태민을 쳐다봤다. 태민은 입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애써 태연한 척 웃었다. 하하하, 지훈이 너. 귀 하나는 정말 예민하구나. 별 내용은 아니야. 그냥 법적 형식 때문에 들어간 문구들인데 네가 헷갈릴까봐 일부러 빼고 읽은 거지. 자, 들어봐.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태민은 마지못해 그 조항들을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조항을 다 읽었을 때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중요한 내용이었네. 알려줘서 고맙다. 태민아, 그래도 역시 큰돈이 걸린 문제인데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이만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그는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태민과 서연에게는
날카로운 거절이자 경고로 들렸다. 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류를 챙겼다. 그래. 그게 좋겠다. 천천히 생각해봐. 난 어디까지나 널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는 핑계를 대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나 먼저 가볼게. 서연 씨, 나중에 연락해요. 태민이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굳은 얼굴로 지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경계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당신 정말 소리만 듣고 한 거예요. 그럼 나한테 남은 건 귀밖에 없잖아. 지훈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런데 그 계약, 정말 좋은 거 맞아? 왠지 좀 이상한데. 서연은 그의 말에 움찔했다. 그녀는 황급히 말을 돌렸다. 몰라요, 난 그런 거 복잡해서. 태민 씨가 당신 좋으라고 그런 거겠죠. 피곤하네. 나 먼저 방에 들어갈게요. 그녀 또한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지훈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멀어지는 아내의 발소리를 들었다. 평소보다 더 빠르고 불안정한 발걸음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태민은 지훈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그는 지훈의 능력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과 대화하다가 일부러 컵을 떨어뜨리거나 소리 없이 지훈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짚으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지훈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태민의 모든 시험을 앞 못 보는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통과했다. 컵이 깨지는 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는 연기. 갑작스러운 접촉에 당황하는 연기. 그의 연기가 완벽할수록 태민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심이 싹텄다. 저놈,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게 맞나? 아니면 저놈의 귀가 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건가? 태민은 알지 못했다. 지훈의 진짜 무기는 눈도, 귀도 아니라는 것을. 그의 진짜 무기는 바로 저들이 자신을 눈먼 놈이라고 얕보고 방심하는 바로 그 시간. 어둠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첫 번째 불협화음을 성공적으로 연주해냈다. 이제 곧 이 거짓된 평화의 교향곡은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었다. 유튜브 스타일 클로즈업,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미스터리한 배경 음악이 깔린다. 내레이션 침묵의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예리한 청각은 단순한 감각을 넘어 거짓을 꿰뚫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적들은 그의 무력함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제 그들은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완벽한 연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증거를 손에 넣게 될까요? 다음 화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이 그의 귀에 속삭여집니다. 채널 고정, 그날의 불협화음 이후 지훈의 집에는 기만적인 평화가 찾아왔다. 태민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고 서연은 필요 이상으로 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은 지훈의 예민한 청각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경계심은 지훈이 파놓은 더 깊은 함정의 입구에 불과했다. 그들은 지훈이 단지 듣고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지훈은 유령처럼 서재로 들어섰다. 그는 먼지 쌓인 오디오 장비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의 손길 아래 낡은 고철 덩어리처럼 보였던 기기들이 다시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 그는 전문가용 프리앰프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의 손놀림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의 손가락은 수백 번도 더 만져봤던 케이블 단자와
노부의 위치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밤마다 집 안 곳곳에 초소형 무선 마이크를 설치했다. 거실의 액자 뒤, 주방의 환풍기 구석, 그리고 서연의 화장대 아래 핀 헤드보다도 작은 마이크들은 일상의 풍경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것들은 그의 눈이자 귀였고 진실을 수집하는 거미줄이었다. 서재에 앉은 그는 이제 헤드폰을 통해 집안의 모든 소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녹음할 수 있었다. 이 집은 그의 완벽한 스튜디오가 되었고 아내와 친구는 스스로 그 무대 위로 올라온 배우들이었다. 오늘 밤 태민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보란듯이 서연이 좋아하는 와인과 치즈를 사 들고 왔다. 지훈이 약 먹고 일찍 잠들었다면서 고생하는 서연 씨 위로해주러 왔지. 그의 목소리는 현관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지훈의 헤드폰으로 선명하게 흘러 들어왔다. 지훈은 자신의 방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는 헤드폰 너머의 세상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는 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로 지훈 씨, 좀 이상하지 않아?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눈먼 놈이 귀만 밝아진 거지. 그래도 역시 찜찜해. 우리가 너무 얕봤어. 태민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다른 계획을 세웠어. 더 확실한 걸로. 서연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어렸다. 무슨 계획?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밤은 우리 둘만 생각하자고. 태민의 목소리가 점차 끈적해졌다. 지훈은 두 사람의 대화가 끊기고 옷깃이 스치는 소리, 거친 숨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니, 감을 필요도 없었다. 그의 세상은 원래 어둠이었으니까. 하지만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들은 그의 머릿속에 너무나도 생생한 그림을 그려냈다.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서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벌이는 역겨운 정사 장면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분노로 온몸의 피가 들끓었지만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예상했다는 사실이 고통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소리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고막을 찢고 심장을 파고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렬했던 소음이 잦아들고 나른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그들이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했다. 헤드폰을 벗어 던지고 이 끔찍한 연극을 끝내고 싶은 충동이 목까지 차올랐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대화가 시작되었다. 서연이 나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근데 태민 씨, 나 요즘 좀 불안해. 너 뭐가? 민준이 말이야. 크면 클수록 당신을 너무 닮아가는 것 같아. 특히 웃을 때 인매라든지 눈매 같은 게 혹시라도 나중에 지훈 씨네 가족들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지훈의 호흡이 멎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그의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쿵, 쿵, 쿵.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간절히 바랐다. 제발, 그것만은 아니기를. 하지만 태민의 다음 한마디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걱정 마. 서연아. 눈먼 놈이 뭘 알겠어. 그놈 눈에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도 민준이는 영원히 그 장님놈의 아들이야. 핏줄이 뭐가 중요해. 법적으로 떡하니 자기 아들로 되어 있는데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가 지난 2년간 지켜왔던 모든 것,
아들 민준이를 보며 견뎌냈던 인고의 시간.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줌의 희망.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먼지처럼 흩어졌다. 그가 밤낮으로 돌보고 세상 전부를 주고 싶었던 아이. 그의 유일한 빛이었던 민준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 아내와 친구의 배신이 낳은 증거였다. 그들은 그를 철저히 기만하고 그의 눈앞에서 버젓이 그들의 아이를 그의 아들인 것처럼 키우게 만들었다. 그의 헌신적인 부성애는 그들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눈물이 흘러나올 법도 했지만 그의 눈은 메마른 사막처럼 건조했다. 대신 그의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지독한 증오와 사르에 가까운 분노가 소용돌이치며 차올랐다. 그는 헤드폰을 벗지 않았다. 그는 들어야만 했다. 이 지옥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그래도 당신 아들인데. 아무렇지도 않아 서연이 물었다. 내 아들이긴 하지. 그러니까 더더욱 이대로가 좋아. 강지훈 재산 전부가 결국 누구한테 가겠어? 내 아들한테 가겠지. 그리고 그 아들의 엄마는 너고 실질적인 아빠는 나야. 우리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태민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그는 이제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다. 아까 하려다 말았던 더 확실한 계획에 대해서. 그 계약서 건 때문에 지훈이 그놈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저렇게 예민한 상태로 계속 우리 옆에 두는 건 위험해.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해. 싹을 자르다니. 어떻게. 내 대학 선배 중에 정신과 의사가 하나 있어. 돈만 주면 뭐든지 해주는 양반이지. 그 사람을 집으로 불러서 진료를 보게 하는 거야. 우리가 옆에서 지훈이가 사고 후유증으로 망상에 시달리고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바람을 잡는 거지. 앞 못 보는 사람이 청각에만 의존하다 보니 현실과 환상을 구분 못한다고. 그럼 진단서 하나 떼는 건 일도 아니야. 정신과 진단서. 그래,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내는 거야.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모든 권리는 법적 후견인인 당신한테 넘어와. 그럼 그놈은 그냥 우리가 주는 돈이나 받아 쓰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정신병원에 쳐넣는다고 해도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모든 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지훈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말살시키려는 것이었다. 지훈은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악마들의 속삭임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그의 복수심에 불을 지피는 기름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친구, 그리고 아들이라고 믿었던 존재까지도.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에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녹음되고 있던 파일을 저장했다. 파일명 거짓의 교향곡 왑. 그는 파일을 백업하고 또 다른 폴더를 만들었다. 폴더명 심판의 날.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심판자가 될 것이다. 저들의 거짓으로 쌓아 올린 교향곡에 그가 직접 마지막 악장을 연주해 줄 것이다. 파멸이라는 이름의 장엄한 피날레를.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그 얼굴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새긴 차가운 돌가면과도 같았다. 유튜브 스타일 클로즈업. 화면이 완전히 암전되었다가 지훈의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만 클로즈업된다. 비장한 배경음악이 흐른다. 내레이션 가장 찬란한 빛이 가장 끔찍한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남자.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 악마들은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릴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어떤 방역을 준비할까요? 그의 차가운 분노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음 화. 그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의 복수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지훈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계산된 우려와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지훈 씨, 당신 사고 이후로 계속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수소문했어요. 정신과 쪽 권위자인데 상담 치료를 아주 잘하신대요. 오늘 오후에 우리 집으로 한번 오시기로 했어요. 당신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해서. 지훈은 수저를 든 채 잠시 멈췄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그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 신경 써줘서 고마워. 여보, 당신밖에 없네. 그의 순순한 반응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눈먼 놈은 역시 다루기 쉽다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지훈의 영이 뒤에 숨겨진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차가운 눈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서연이 민준이를 데리고 상담 준비를 위한 외출이라는 핑계로 집을 비운 사이, 지훈에게는 몇 시간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자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남은 시간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민준이의 방으로 향했다. 작은 침대 위에는 어제 그가 주문한 거대한 우주 탐사선 모델 박스가 놓여 있었다. 그는 박스를 열어 서투르지만 정성껏 조립했다. 플라스틱 부품들이 딸깍거리며 맞춰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완성된 우주선은 꽤 근사했다. 그는 침대에 잠들어 있는 민준이의 머리맡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 아이를 향한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민준이는 죄가 없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존재였다. 그는 생각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배신자들을 응징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저 더러운 거짓의 세계로부터 이 아이를 구해내야만 했다. 그의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다시 서재로 돌아온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제는 그의 지휘 본부가 된 곳이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모아온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파일들. 그는 각 파일에 담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파일들의 이름을 하나씩 바꾸었다. 배신 추론기와의 첫 번째, 거짓말, 배신 체코이가 재산 논의, 아이의 비밀 핏줄, 불법 공모 정신병원 계획. 각각의 파일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늘한 기소장이었다. 그는 이 파일들을 여러 개의 USB와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에 착수했다. 그는 익명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고 검색 엔진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승소율이 높은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냈다. 법무법인 정의의 최수연 변호사. 그녀의 이력은 화려했고 고객들의 후기는 그녀가 얼마나 날카롭고 집요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지훈은 짧고 간결하게 이메일을 작성했다. 제목 긴급 법률 자문 요청, 음성 파일 첨부. 최수연 변호사님께, 저는 곧 아내와 아내의 정부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될 위기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 제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그들의 모든 음모를 기록해 왔습니다. 첨부된 1분짜리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고 사건의 진실성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저희 집에서 저에 대한 불법적인 정신감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오후 4시 30분까지 아래 주소로 와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마지막 기회이자 변호사님께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메일 말미에 자신의 주소를 적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즉 태민과 서연이 정신병원 계획을 공모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의 일부를 잘라 첨부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손을 떠났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만약 초의 변호사가 이 이메일을 스팸으로 치부하거나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이었다. 그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는 거실의 오디오 시스템을 점검했다. 스피커는 집 안 곳곳에 설치된 서라운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블루투스로 스피커와 연결하고 재생 목록의 심판의 날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이제 그의 스마트폰 음성 명령 한 번이면 이 평화로운 거실은 순식간에 진실이 울려 퍼지는 법정으로 변할 것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소파 한가운데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다. 창밖의 자동차 소리, 이웃집의 현관문 닫히는 소리,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그의 마지막 평화를 연주하는 듯 했다. 그는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며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후 3시 55분 서연과 민준이가 돌아왔다. 서연은 지훈의 옆에 민준이를 앉히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아빠 옆에 있어 드려. 아빠, 오늘 조금 힘드실 거야. 그녀의 위선은 이제 지훈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오후 4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그 소리는 마치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서연이 문을 열자 박태민과 중년의 남자가 함께 들어섰다. 남자는 기름진 머리에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탐욕스러운 인상을 풍겼다. 태민이 소개한 용하다는 의사일 것이다. 태민은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훈아,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상담만 받으면 돼. 다 널 위해서야. 그의 목소리에서는 승리자의 여유가 느껴졌다. 의사라고 불리는 남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훈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는 지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는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를 띤 채 입을 열었다. 강지훈 씨, 맞으시죠? 부인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한테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거실 안에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시작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아내, 태민은 의리 있는 친구, 의사는 권위 있는 전문가, 그리고 지훈은 그들 앞에 놓인 아무것도 모르는 무력한 희생양이었다.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지훈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그의 목소리 명령을 기다리며 차갑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이 거실이 곧 그들의 추악한 죄를 만천해 공개할 거대한 확성기가 되리라는 것을. 심판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유튜브 스타일 클로즈업 화면이 지훈의 평온한 얼굴과 그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 그리고 거실 스피커를 차례로 비춘다.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커진다.
내레이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함정은 설치되었고 배우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의 손가락, 아니 그의 목소리 한 번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과연 그의 마지막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의의 변호사는 나타날까요? 다음 화. 드디어 모든 것이 폭발하는 대망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제6장 정의의 크레센도 가짜 의사. 김 원장은 다리를 꼬고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지훈을 환자가 아닌 처리해야 할 물건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태민이 미리 짜준 각본대로 신문을 시작했다. 강지훈 씨,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사고 이후에 종종 환청을 듣거나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사실입니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한 김 원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이때다 싶어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선생님, 밤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누가 우리를 엿듣고 있다고. 심지어는 제가 드리는 약도 독이 들었다며 뱉어내신 적도 있어요.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연기력은 배우 뺨칠 정도였다. 태민도 비통한 표정으로 말을 보탰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총명하던 친구였는데 시력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훈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독화살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완벽한 거미줄에 지훈이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확신했다. 김 원장은 서류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으며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다. 정황상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편집성 망상장애가 의심되는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입원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호자 동의해 격리병동으로 이송하여.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선생님,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제가 환청을 듣는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아주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아내와 눈빛을 교환하는 소리. 박태민 씨가 안주머니에 숨겨둔 녹음기의 버튼을 만지작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자신의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거실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명령했다. 시리, 심판의 날 재생해줘. 네, 심판의 날 재생 목록을 재생합니다.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비서가 대답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거실 전체를 감싸고 있던 서라운드 스피커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음악이 아니었다. 근데 태민 씨, 나 요즘 좀 불안해. 또 뭐가, 민준이 말이야. 크면 클수록 당신을 너무 닮아가는 것 같아.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것은 서연 자신의 목소리였다. 선명하고 깨끗하게 녹음된 바로 며칠 전 밤의 대화 내용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다. 태민의 오만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걱정 마. 서연아, 눈먼 놈이 뭘 알겠어. 그놈 눈에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도 민준이는 영원히 그 장님놈의 아들이야. 당장 꺼. 태민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다. 김 원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녹음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까발렸다.
정신병원에 대한 공모,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그들의 모든 대화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지훈이 지난 2년간 어둠 속에서 수집한 진실의 교향곡이었다. 마침내 태민은 소리의 근원지가 지훈의 노트북임을 깨닫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가 노트북을 덮치려는 순간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언제나 무력하게 앉아만 있던 지훈이었다. 비켜, 이 병신 같은 장님 새끼야. 태민은 지훈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민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태민이 항상 약하고 불쌍하다고 여겼던 그 손은 강철 같은 힘으로 그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이 조여왔다. 악, 태민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훈의 연극이 끝났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눈을 떴다. 2년 동안 허공만을 응시하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를 담고 정확하게 태민의 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초점이 없는 공허한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려는 자의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지훈의 입술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차갑고 낮았다. 나는 모든 것을 들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태민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들이 눈먼 놈이라고 조롱했던 남자가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위선, 그들의 배신, 그들의 탐욕까지도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이 정점에 달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 씨의 법률 대리인 최수연 변호사입니다.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최 변호사가 2명의 경찰과 함께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눈앞에 펼쳐진 아수라장을 빠르게 훑었다. 경악한 채 굳어있는 3사람,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는 지훈을 최 변호사는 태민과 서연을 향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사기, 공문서 위조 교사, 불법 감금, 공모 혐의입니다. 여기 계신 김동수 씨 또한 의료법 위반 및 불법 공모 혐의로 함께 고소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의뢰인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태민과 김 원장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는 그들의 거짓된 교향곡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추악한 민낯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야망, 그녀의 거짓말, 그녀의 인생이 남편이 2년간 준비한 이 완벽한 무대 위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훈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연주가 끝났다. 거실에는 이제 스피커의 울림 대신 한 여자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경찰의 무전소리만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정의의 크레센도는 가장 완벽하고 장엄하게 연주되었다. 유튜브 스타일. 클로즈업. 화면이 천천히 클로즈업 되며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태민과 절망 속에 무너진 서연, 그리고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는 지훈의 얼굴을 교차해서 보여준다. 비장하면서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음악이 흐른다. 내레이션 진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거짓의 무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2년의 어둠 끝에 그는 마침내 빛 속에서 정의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것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그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 화에서 그 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훈의 집을 가득 채웠던 광기와 절망은 경찰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태민과 김 원장은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연행되었고, 서연은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넋을 잃고 앉아있다가 뒤이어 도착한 여성 경찰관의 부축을 받고 경찰서로 향했다. 거실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최수연 변호사는 지훈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지훈은 경찰에게 자신의 2년간의 기록을 담담하게,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술했다. 그의 노트북과 USB들은 결정적인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괜찮으십니까? 강지훈 씨, 최 변호사가 물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다. 온몸의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탄력감이 그를 덮쳤다. 2년 동안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강철처럼 버텨왔던 그의 정신이 모든 것이 끝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다. 민준이는 제 아들. 민준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의 첫 질문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아이에 대한 것이었다. 최 변호사는 그의 눈에서 복수심 뒤에 숨겨진 깊은 부성애를 읽었다. 일단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임시로 보호하게 될 겁니다. 친모인 한서연 씨가 피의자 신분이고, 강지훈 씨는 법적으로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곧 밝혀질 테니까요. 박태민이 친부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로 확인되면 양육권은 박태민의 가족이나 혹은 한서연 씨의 가족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존재를. 제가 민준이를 계속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 변호사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많은 이혼과 양육권 소송을 다뤄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박태민과 한서연의 양육자로서의 부적격성을 입증하고, 지난 몇 년간 아이의 유일한 실질적 보호자가 강지훈 씨였다는 점, 그리고 아이와의 깊은 유대감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지훈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각오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민준이를 되찾을 겁니다. 그의 결심을 확인한 초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 남자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지훈이 제출한 녹음 파일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파일들은 어떠한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도 없는 원본임이 증명되었다. 박태민과 한서연, 그리고 김 원장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눈먼 남편을 기만한 아내와 친구, 천재 사운드 엔지니어의 소리 없는 복수극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세상은 그들의 파렴치함에 분노했고, 2년간의 어둠을 견뎌낸 지훈에게는 동정과 응원을 보냈다. 법정에서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박태민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법정 가득히 울려 퍼지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기, 불법 감금 공모,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업과 명성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가짜 의사 김동수 또한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에 눈이 멀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저버린 그의 말로는 비참했다. 가장 비참한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법정에 서는 내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기만 했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듣는 고통 속에서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아들, 돈, 명예, 그리고 자유까지. 재판부는 그녀가 비록 공모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태민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그녀에게 남은 인생은 살아있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지우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제 그의 집이 아닌 법과 정의의 공간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는 풍경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강지훈 씨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서연 씨와 박태민의 모든 재산은 강지훈 씨에게 귀속될 겁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싸움이 남아 있었다. 변호사님,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약 소리를 기록할 능력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겠죠.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최 변호사는 지훈의 말에 담긴 의도를 알아차렸다. 강지훈 씨의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국과수 분석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 어떤 전문가용 장비보다 더 정확하게 소리의 미세한 변화를 잡아내셨더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다. 강지훈 씨,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수많은 소송에서 음성 증거를 다룹니다. 하지만 그 증거의 진위 여부를 가리거나 녹음된 내용에 숨겨진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강지훈 씨의 능력이라면 저희에게는 그 어떤 첨단 장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사운드 포렌식, 즉 음향 과학수사 전문가로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활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닐까요? 최 변호사의 제안은 지훈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었던 능력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쓸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복수를 위해 나를 갈았던 칼을 이제는 정의를 지키는 방패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도시 위로 한 줄기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리쬐고 있었다. 마치 그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는 고개를 돌려 최 변호사의 손을 굳게 잡았다. 좋습니다. 변호사님,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복수심의 냉기가 없었다.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폐허 속에서 마침내 새로운 싹을 트우기 시작한 한 남자의 재생의 멜로디였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이 바로 그 순간 시작되고 있었다. 화면이 최 변호사와 악수하는 지훈의 손을 클로즈업한다. 희망적인 배경음악이 서서히 깔린다. 내레이션 심판은 끝났고 악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그는 복수의 화신이 아닌 정의의 수호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되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들 민준이. 과연 그는 핏줄을 넘어선 사랑으로 아이의 곁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 2막.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3년 후 경찰대학교 대강당.
수백 명의 젊고 총기 넘치는 예비 경찰관들이 숨을 죽인 채 강단 위 한 남자를 주목하고 있었다. 남자는 깔끔한 셈이 정장 차림에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목소리로 강연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거의 전무했던 사건입니다. 오직 피해자가 2년간 모아온 소리만이 유일한 증거였죠. 스크린에는 익명으로 처리된 사건 파일이 띄워져 있었다. 서초동 부부 사기 사건. 바로 그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는 이제 국내 최고의 음향, 과학수사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수사관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범인들은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그의 눈앞에서 온갖 기만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 발소리,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피해자가 모두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그 어떤 지문이나 CCTV 영상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사건들 속에서 부디 보이는 것 너머에 들리는 진실에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학생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복수심의 냉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잔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당을 나온 그에게 한 아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훌쩍 자라 이제 초등학생이 된 민준이었다. 아빠 오늘 강연 진짜 멋있었어요. 아빠가 화면에 나오는 소리, 그래프 설명할 때 애들이 전부 우아했어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민준이를 안아들었다.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가 힘이 나네. 이제 집에 갈까? 양육권 소송은 길고 힘든 싸움이었다. 박태민과 한서연의 가족들은 핏줄을 내세우며 민준이를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지훈의 손을 들어주었다. 핏줄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었다. 법정에서 민준이는 망설임 없이 아빠 지훈과 함께 살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 그 순간 지훈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어둡고 폐쇄적인 아파트가 아니었다. 햇살이 잘 드는 교외의 작은 단독주택. 그곳에는 지훈의 새로운 작업실이자 두 사람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작업실로 향했다. 최첨단 음향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그의 새 스튜디오는 과거에 먼지 쌓인 서재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이곳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밀실이 아닌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소리를 창조하는 희망의 공간이었다. 민준이가 스튜디오 안으로 고개를 삐죽 내밀었다. 아빠, 지금 이래요. 아니, 이제 끝났어. 왜? 하고 싶은 말 있어. 민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이 그린 그림 하나를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위로 커다랗고 따뜻한 햇살이 그려져 있었다.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했는데 이거 아빠 주려고요. 지우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림은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명화보다도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조용히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아들, 아빠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민준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종알거렸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축구를 한 이야기, 새로 나온 만화 영화 이야기. 지우는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문득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을 속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몸부림도 아니었다. 그는 온전히 듣기 위해 눈을 감았다. 아들의 맑고 높은 웃음소리, 창밖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이웃집의 정겨운 소음들, 그리고 이 모든 소리를 감싸 안는 자신의 심장이 평화롭게 뛰는 소리. 그의 귀는 한때 세상의 모든 추악한 소리를 담아내야 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들을 담아내고 있었다. 행복의 소리, 사랑의 소리, 그리고 평화의 소리. 지훈의 입가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고통스러웠던 겨울은 끝났다. 길고 긴 어둠의 연극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따스하고 눈부시게 찬란한 봄이었다. 유튜브 스타일 클로즈업 최종회. 화면이 눈을 감고 평화롭게 미소 짓는 지훈의 얼굴을 천천히 클로즈업한다. 그의 얼굴 위로 따스한 햇살이 부서져 내린다. 감동적이고 희망찬 오케스트라 음악이 흐르며 전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내레이션 한 남자의 길고 길었던 어둠의 연극이 끝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위에서 복수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진정한 봄은 모든 시련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긴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페이드 아웃되며 이야기꾼 채널 로고가 떠오른다.